네, 대전에서 한 남성이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쳤습니다.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모르고 가면서 이 턱에 부딪혀서 바로 꼬꾸라지죠. 죽기 싫으면 안 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네, 요즘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얼마 전에 정말 아찔한 사고도 봤고 안 좋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게 법까지 좀 완화가 돼서 연령 제한도 낮아지고 그리고 타이바, 헬멧도 이제 안 써도 되는 그런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공유 킥보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을 완화하고 있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킥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고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사실 전기 스쿠터, 그리고 킥보드, 전기 자동차, 그리고 트위지 많은 전기 용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타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고 많은 실전, 경험, 다쳤다는 얘기죠. 많이 넘어져도 다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제가 킥보드를 직접 타고 나가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야지 여러분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녀석이에요. 웬만하면은 헬멧을 꼭 쓰세요. 물론 공유 킥보드를 헬멧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쓰기 어렵다는 건 아는데 살고 싶으면 저 같으면 헬멧을 쓸 것 같습니다. 턱 있는 거를 못 봤어요. 턱 있는 거. 우리가 킥보드 타면서 이런 턱에서 항상 다치게 마련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네, 같은 인도라도 이렇게 자전거 표시가 돼 있는 이런 곳으로 킥보드는 타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어요, 가드레일 끝에. 그럼 이쪽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좌우에 오는 차들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 길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길도 보통 이제 타고 가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들 있죠.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차가 있겠지만 또 올라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못 보고 그냥 무리하게 건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요.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인도와 차끼리 만날 때 턱이 거의 없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높이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턱이 있죠. 이거는 배려를 한 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길들이 있습니다. 턱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냥 모르고 가면서 이 턱에 부딪혀서 바로 꼬꾸라지죠. 이게 킥보드 사고의 가장 많은 사고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정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요, 답이 없어요. 넘어지면 진짜 깨집니다. 대갈박 진짜 피 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킥보드는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차로 가기에는 좀 가깝고 걸어서 가기엔 좀 먼 거리, 킥보드가 제격이고요. 킥보드는 무조건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면 응시, 그리고 좌우 사방에서 오는 차들, 사람들 응시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킥보드를 안전하게 탄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건 사고도 많고, 그리고 제가 킥보드를 그동안 타면서 저도 넘어져 봤고 부딪혀 본 결과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어렸을 때 타던 그런 조그만 킥보드 생각하고 탄다고 하면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시고 타셔야 돼요. 사실 죽기 싫으면 안 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장비를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시속 20km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바이크는 혼다 NSX 125라는 모델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쉽게 타실 수 있고 좀 어린 친구, 키가 작은 사람들도 타기가 좋은 바이크인데, 도로에서 다니는 오토바이 중에서 거의 크기가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작은 바이크입니다. 근데도 바퀴 크기가 얘는 오토바이 치고 작은 편에 속하는데도 킥보드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사실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바퀴가 작다 보니까 땅에 닿는 그립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얘는 안전에 취약한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경사진 곳을 조금 넘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제동도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킥보드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방향을 꺾을 때 핸들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꺾는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킥보드를 탈 때 핸들을 돌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속도가 날 때는 절대로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할 때는 몸을 이렇게 중심을 바꿔주는, 몸의 중심을 이용해서, 자, 왼쪽 저기 장애물 있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몸을 살짝 눕힙니다. 이렇게. 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몸을 눕힙니다. 몸을 눕힌다는 게 완전히 제가 눕는다는 게 아니라, 타시다 보면은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몸으로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네,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헬멧도 착용을 안 해도 되는, 좀 완화되는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용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좀 편리하고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이제 생길 거고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탔던 킥보드를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대충 뭐 아무나 타는 거겠지, 이게 무슨 뭐 연습이 필요해, 운동신경도 안 좋아도 돼, 이러고 접근을 해서 정말 많이 다치고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킥보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안전하게 타면 편리한 도구이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시고, 이왕이면은 본인 몸을 지키는 거니까 안전 장비를 착용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충분한 연습을 하신 다음에 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넘어진 적이 있고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정말 경각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킥보드보다 더 위험한 게 정말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정말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참으세요. 첫 번째, 속도. 킥보드는 절대로 속도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작은 바퀴 이륜으로 절대로 그 속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와 그리고 급제동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 즐기지 마시고 그냥 속도는 없다 생각하고 걷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 생각하고 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이걸 느끼는데, 신호 대기 중이라든지 꼭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리기 싫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타시는 분들은 킥보드를 타고 있으면 멈추면 한 발을 내려가요. 그러면은 내 높이가 낮아지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킥보드를 타면은 조금 높아진단 말이에요. 키가 커지는 느낌이 나요. 그걸 즐기시는 분들 계세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타는 건 좋고 이렇게 서 있는 건 좋은데 신호받을 때 잠깐 내리는 거, 앉아서 발 걸치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그걸 참으셔야 돼요. 신호 때 멈추고 서야 됩니다. 꼭 신호 그거 멈추고 서는 거 잠깐 싫어갖고 파란불이 거의 끝날 때쯤에 땡긴다든지, 그리고 신호등에서 이제 멈추기 싫어서 좌우로 그 자리를, 같은 자리를 계속 뱅뱅뱅뱅 돈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두 가지를 참으면은 사고 많이 안 나고 이왕이면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딩의 계절이 끝나가지만 가을 만끽하시고요. 안전과 함께 운용이 될 때 더 즐거운 라이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취미 많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